국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국민투표 시민연대를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국민투표 시민연대를 움직여 나가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에 정말 불행이 찾아온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의원 내각제, 그래서 유사 내각제가 들어서고 국회의원 나라가 되면은 그때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콧뚜레를 해체시켜야 돼요. 우리 국민들에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업들은 상속세를 60%씩 매기면서 기업이 우리나라 3세븐이나 유니더스라든지 또는 락앤락 이런 게 해외로 나가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삼성이 중국으로 넘어가든 미국으로 넘어가든 신경 안 써요. 이번에 여러분들 보셨죠? 바이든이 왜 한국에 옵니까? 바이든이 반도체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 그래서 삼성이 미국으로 넘어가든 중국으로 넘어가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상속세 당장 폐지시키고, 상속세가 콧뚜레예요. 콧뚜레. 기업 콧뚜레입니다. 기업 콧뚜레를 만들어 가지고 상속세로 만들어서 기업들을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통제하고 조정하는 겁니다. 또 가정들도 미성년자들한테 미성년자 자녀들한테 2천만 원 이상 줬다가는 이거는 그 과세기 때문에 그래서 가산세 20%가 붙는다. 의도적으로 그 숨기려고 했다면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그리고 매일매일 0.025%의 가산세가 붙는다. 그래서 가정들도 다 코 깨는 거예요. 가정들도 자녀한테 미성년 자녀한테 2천만 원 이상 줬어 안 줬어 해갖고 조사해가지고 이거 다 콧뚜레로 꿰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정들도 다 콧뚜레를 꿰가지고 괴롭히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고 또 재산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세금 2중 과세, 3중 과세 모든 세금 다 내고 형성한 재산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여행을 가든 옷을 사든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다 거기에 간접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모은 재산인데 거기다가 또 재산세를 매기고 보유세를 매기고 부동산세를 매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공산주의입니까? 사회주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사유재산을 정확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산주의는 실패한 거 아닙니까? 공산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공산이지, 공동의 재산 아닙니까? 말이 좋아서 공산이지,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철저하게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뭐 상속세, 증여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국민투표해야 됩니다. 국민투표해야 돼요. 국민투표하고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는 것도 국민투표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투표해가지고 반드시 이 나라를 우리가 구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는 거요. 대한민국 망한 다음에 후회합니다. 절대 안 돼요. 이 국회의원들이 절대 그거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뭐 기본소득 국민 배당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다 세금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세금 못 내면은 콧뚜레로 꿰가지고 재산 압류한다 그래가지고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콧뚜레 해체 혁명을 해야 한다. 콧뚜레를 해체하고 우리가 반드시 혁명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직 우리는 국민투표 시민혁명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것을
우리가 계속 외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당 배당금을 없애고 기본소득 국민 배당을 해야 돼요. 정당 배당금이 아주 뭐 끝도 없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특권 다 없애고 정당 배당금 없애고 그리고 우리가 국민 배당, 기본소득 국민 배당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세상님, 네, 강연철님, 네, 이기엽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비올라 셰퍼님. 네, 그러면 허경영 대선 물을 건너간 상황에서 국민 배당금 국회의원 출소할 방법이 뭐가 있나요? 국민 투표라니까요. 국민 투표. 네. 그래서 스위스는 국민들이 10만 명이 동의하면은 국민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을 가지고 국민 투표를 했죠. 성인들에게는 300만 원 매월, 그리고 아동 청소년 어린이들한테는 매월 78만 원을 주기로 이거를 국민 투표를 했는데 부결이 됐죠. 부결이 됐는데 국민 투표를 하는 거예요. 국민 투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국민 투표 기본소득 이런 거 못합니다. 이제는 저 못된 300명이 기득권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 투표밖에 없다. 국민 투표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강용석이가 출마해가지고 강용석을 그냥 TV 토론에 못 나오게 하려고 여론조사에서 빼고 방송 보도에서 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강용석이 뭐 이제 겨우겨우 이제 TV 토론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강용석이 나와서 뭐 변화시킨다 한들 세상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가 정착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가 정착이 돼서 철저하게 국민 투표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 국민들 50만 명이 동의하면은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번에도 국민 투표를 하겠다. 검수한 바 국민 투표를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 해산 국민 투표해라.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이 국민 투표에 대해서 이 쏙 들어갔죠. 네, 쏙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 투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국민투표 시민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투표 시민연대가 이거 국민들이 좀 깨닫게 되면은 아마 터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국민투표 시민연대가 발족이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다 같이 연대해서 양심적 납세 거부 운동 벌려가지고 이 정부하고 담판을 줘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도입하자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전자서명 또는 문서서명으로 동의하게 되면은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죠. 50만 명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 투표에 대한 인식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국민 투표를
한두 번 하다 보면은 그래서 스위스가 담배 광고를 허용할래 말래 이것도 국민 투표에 붙이는구나.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게 좋아요. 국민 투표를 하면은 자기들 부담이 없잖아요. 자기들 부담이 없는데 그런데 국민 투표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뭔가를 결정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책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정치인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있으면은 지금 보십시오. 문재인 퇴임하고도 그 앞에서 계속 사람들이 시위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결국에는 대통령에서 퇴임해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생기게 되면은 정치인들도 부담을 놓게 되는 겁니다.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300명 국회의원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국회의원 시민 발안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알면서도 진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국민을 못 믿어요. 국민을 못 믿습니다. 저한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리석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리석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리석은 국민이 결정하는 게 니네보다 낫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그 정당에 465억 배정하고 배당금 가져가고 선거 전에 또 465억 배당금 가져가고 선거 끝나면 지방선거 끝나면 3,200억 또 배당금 가져가고 아니 누가 선거 끝났다고 또 3,200억 주고 누가 또 선거 시작하기 전에 465억 주고 누가 또 정당 잘 운영하라고 465억 주라고 누가 동의했습니까? 동의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엘리트라서 그런 훌륭한 법을 만들었고 우리 국민들이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얘기하니까 어리석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만드는 악법, 자기들이 만드는 정당 지원금, 정당 배당금, 선거 배당금 이런 것들은 아주 훌륭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진짜 주인으로서 국민들이 결정하는 그러한 것들을 위험천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그 못 배우고 의식도 없고 또 이성도 없고 또 반지성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생각하는 게 엘리트들이 딱 결정해 가지고 국민들은 따라오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딱 결정하면 그럼 엘리트가 뭐냐? 엘리트가 뭐냐 도대체? 예? 학벌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난 학벌주의 때문에 니네들이 그 자녀들 불법 과외시키고 그리고 또 가짜 서류 만들어 가지고 대학에 입학시키고 그 지랄 해가지고 결국에는 학벌주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국민들이다. 그 저는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자기들은 엘리트들이야. 우리는 엘리트들이라서 우리 엘리트들이 결정해가지고 국민들은 따라오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집단 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개돼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개돼지로. 개돼지가 무슨 결정을 하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보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참 이게 네. 답답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취임식 후에 6개월은 지켜봐야 네.
한 1년은 좀 지나야 뭔 결과였는데 좀 약간 시기상조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지금 모양새로 이렇게 보면은 네. 역시 문건형 대통령제로 네. 가는 것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드네요. 아, 그건 200%입니다. 200%. 저는 한 500% 보고 있어요. 네네. 이게 교수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하긴 뭐 이제 취임식한 지가 며칠 됐습니까? 이제 네.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 뭐 이재명이 개항을에 출마하는 거 그런 거 하며 이렇게 꼬라지가 네. 뭔가 이 부정선거를 지금 덮고 넘어가기 위한 네. 그 공작 같아요. 그 부정선거는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그러면 같은 공범이죠. 그렇게 되면. 네. 덮고 지나가는 뭐 거고. 서로가 알고 있으면서 덮고 지나가고, 네. 그러면은, 야, 쟤네들한테, 저 원숭이, 저 콧돌에 저 소들한테 정권을 넘겨주면 우리가 거지 되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영원히 해먹자. 네. 뭐 이런 내용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예, 저는 이 예. 희망 고문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예? 예. 만약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네, 이번에 검수완박 때 네. 사실상 국민 투표를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국민 투표도 또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기를 하면서 취소를 또 하고. 장난치는 거죠. 예, 국민들한테 뭐 이제. 지금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네. 지적하셨고, 그리고 저는 교수님 말씀처럼 이 부정선거 덮고 이렇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게 이원 집중, 분권형 대통령제, 네.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하니까 권한을 나누자. 네. 그게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 유사 내각제죠, 그게 이제. 예, 그러니까 일종의 유사. 근데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 어른들은 이 내각제를 더 잘 알아요. 젊은 층들보다. 네. 왜냐하면 그 이승만 때 사람들 아닙니까? 어른들이 지금은. 그때 겪으셨겠죠.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한 그 장면 내각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내각제잖아요. 그래서 내각제라고 이렇게 세 글자로 얘기를 하면은 네. 이게 내각제가 뭔지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분권형이다, 뭐 이원 집정부제다, 네. 이런 식으로 유사하게 이렇게 그 유사 내각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 뭐야 그게? 그 뭐 우리가 대통령만 뽑으면 이게 속이는 겁니다, 국민.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제 바지 대통령 뽑는 거고 네, 그렇죠. 진짜 대통령은 자기들이 뽑는 거죠. 이제 국회의원들이 네. 뽑는 거죠. 네. 예, 저는 교수님한테 한 가지 나는 좀 되도록 질문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네. 예를 들어 저 분권형 같은 경우에 권한을 나누면은 네. 국회의원이 총리를 뽑아서 행정부 수반을 네. 국회의원이 뽑은 총리가 한다면은 네. 대통령은 군통수권은 갖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자기들이 하기 나름인데 결국에는 아, 이제 네. 대통령은 외교하고 안보만 맡게 되는데 네. 그것을 이제 제가 그 봤을 때 안보가 군통수권만큼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기 나름이다. 예. 천황이 군통수권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저 예, 일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네네네네네. 그리고 왜 영국도 영국의 여왕이 뭐 예. 군통수권을 안 가지니까 아,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두고 그거를 네. 수상이라 그러겠죠. 수상 자기들이. 그 일본은 수상이고 수상도 뭐 여러 나라가 있는데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지네들이 그렇게 다 뺏어 버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쪽수가 많은 쪽에서 네. 그렇게 당연히 빼앗겠죠. 네.
야, 그러면은 이게 교수님 말씀이 정확하시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네, 이거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네, 넘어가면은 이제는 국민은 주권이 사라지고 네. 노예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도 대통령이었죠. 그냥 그리고 로또 맞은 거기 때문에. 예, 저들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데, 예. 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화- 그분은 이미 로또 맞았기 때문에 예, 이게 별 노또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어,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예,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뭐 그냥 계속 사진 찍으러 다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국민이 울부짖고, 먹을 게 없어서 네, 고통 속에 그 울부짖는 소리가 그렇게 있는데도 네. 그 노또 맞은 거니까 뭐 술집 가서 술이나 먹고 시장통 다니고 네,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네, 그런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사람이 네, 야, 이게 진짜 우리나라 말도 안 돼. 이거 국회의원들 300마리가 이게 진짜 장악해 갖고 국민들을 다 지배하고 있어. 이걸 바꿔 놓겠어. 그러면은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당장 국민들한테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맞습니다. 예. 국회 해산도 국민이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스위스처럼 국민투표 시민 발언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네. 그냥 어쩌다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냥 뭐 이래도 허 저래도 허 그냥 여야 함께 허허허 하고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게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그 지금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기대할 게 그 없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예, 기대할 게 저도 그래. 없다고. 예, 저도 전혀 그런 게 없고, 네, 이 국민을 위한 애민 정신이나 네, 국민의 울부짖는 소리는 금수저로 자랐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귀에. 듣지 못합니다. 그거를 예. 절대 듣지 못해요. 네, 거기에다 가우다시가 세고,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전부터 그 만약에 저기 문재인 대통령 원전부터 해가지고 펀드 부정 선거 이런 것도 다 묻고 간다면은 네. 이건 모종의 결탁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민주당이 네.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수당이죠. 다수당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여차하면은 뭐 이 탄핵도 당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한동훈이를 내세워 가지고 한동훈이가 대신 지금 하나의 카드를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데 나중에는 부정선거는 지금 윤 대통령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여당이었기 때문에, 네.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걸 덮고 넘어간다는 걸 알면서 공론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엄두가 안 나겠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정확한 목표가 있으면은 목숨 걸고 이걸 개혁을 하는데 당연하죠. 예, 그냥 뭐 대통령 목표가 아닌 사람이 어느 날 로또 맞아 대통령 됐는데 그거 유지하기만 급급한 거죠 지금 모습이.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 기로에 서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한테 뭐 1년 동안 기회를 주자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외쳐야 돼요. 국민투표 시민연대가 계속 일어나서 국민 스스로 정치하는 세상을 열어야 됩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거를 목소리를 해야 되고, 네, 보면은 맨날 말로만 하면 뭐 하느냐, 댓글 문자에도 그렇게 되는데 말로라도 떠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말로라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예, 우리가 얘기함으로써 지금 정치권에서도 지금 국민투표
이게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당연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라뇨. 노예되는 거예요. 네. 이거 분권형 이거 지금 분권형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이 분권형으로 가버리면은 네, 국민의 주권은 사라져버리고, 네, 저들이 국회의원들이 그 완전 소되는 거예요. 우리 맞습니다. 네, 이거 국민의 아주 소,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목소리 내야 되고, 네, 또 내가 보는 시각은 네. 지금 윤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네. 목표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예,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김대중 대통령, 뭐 김영삼 대통령 보면은 이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목표가. 근데 그렇죠. 이분은 목표가 없고 어쩌다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저들의 실수로 된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완전 반사 그 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기에는 딱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이. 아마 그렇다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 그러면 윤석열은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동이 돼서 해먹겠다. 이게 편하죠, 자기 자신이. 나는 네, 그래 그러면 나는 그래. 외교 안보나 하면서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게. 나는 그게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뭐 소주에다가 김치찌개 하면서 전 세계 다닐게. 그리고 그냥 골치 아픈 국내 정치는 여야한테 맡겨놓으면은 골치 아픈 거 없죠. 그 보호막을 지금의 야당이 다 해줄 테니까, 임기 끝나도. 그렇죠. 자기 돈은 다 나오고, 그러면요, 네. 그리고 편하게, 뭐 골치 아프게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네,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저 때문에 원숭이들하고 저 소들 편을 들어줘? 내가 왜? 그렇죠.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대통령은 적어도 10년 이상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 돼서 어떤 그렇습니다. 일을 하겠다라는 정확한 정치적 목적이 없으면 그거는 지금처럼 그냥 룰루랄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참, 윤 대통령은 행복해 보이네요. 네, 행복한 대통령이 될 겁니다. 네. 짜고 치면 오리지널의 고스톱판이다. 네. 그냥 이제 네. 뭐 로또 맞았으니까 이제 네, 행복하게. 로또 맞았네. 로또도 상당히 센 게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평생 보장되는 로또니까. 네, 그래갖고 죽어서도 보통 우리나라 로또는 보통 많이 맞아야 한 40억 정도, 38억, 40억이잖아요. 네, 한 1000억 맞았네, 1000억. 야, 털도 안 받고 날로 먹게 생겼네. 네, 그런 편하게. 상황입니다. 네, 알아서들 하세요. 그냥 분권형 대통령으로 결제해 드릴 테니까. 네, 그렇죠. 서로 우리끼리 같이 잘 먹고 잘 삽시다. 뭐 그렇다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우리끼리 뭐 싸우지 맙시다, 그냥.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나 임기 끝나도 대통령 그 돈 다 나오고 경호원들 다 보내주고 하니까 네, 걱정하지 마라. 우리끼리 다 해먹자. 네, 그런 식이라는 거네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보이고 네, 이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전혀 지금 뭘 좀 돈 좀 6.1 지방선거다 뭐 돈을 조금씩 주면서 또 이제 원숭이. 야, 그동안 바나나 지겨웠지. 오늘 파인애플 먹어. 이제 이 작업 또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러네요. 네, 네, 교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랑해요. 예. 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목표가 없으면 이 전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는 거죠. 네, 네, 여보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같이 이렇게 중요한 방송에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그렇군요. 네, 이 김종인의 소원을 이루어졌어요. 제가. 네, 한 10년 전서부터 얘기하던 내각 책임제를 끝내 노인네가 꿈을 이루네요. 참 대단한 당연하죠. 양반이. 네,
네, 자기 일생의 목표 자체가 정치적 신념보다 내각제 아니었습니까? 아 그렇죠. 내각제죠. 예. 그 대통령 뭐부터 시작해서 그 캐스팅 보트로 나온 게 벌써 그 한 15년째 되는 것 같은데 김정일이라는 인물 자체가 네. 대한민국 참 그 뭐 이번에 안철수하고 김종인이 손잡는 거 보면서 딱 보였잖아요. 예. 네. 요 방송 안에서 김종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 포인트는 다 잡았는데 핀트 잡을 때 네. 정확하게 찝어줘야 됩니다. 네. 김종인 당신은 그 아주 역사의 훌륭한 인물로서 이런 중요한 방송에 제대로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버려야죠. 네. 예,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이런 방송에서라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내각제만 여러분들 그 단어만 보시면 안 돼요. 이꼬르 김종인. 이게 그 이름이 너무 빠져서 네. 제가 그거 좀 하나 집어넣고 싶어서 네. 뭐 나머지 얘기들은 다 나온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오늘 제가 시를 하나 읊으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그러시죠. 예, 제가 쓴 시는 아닙니다. 근데 네. 일제 시대 때 나온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봉선화라고요. 네. 예,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네. 울 밑에선 봉선화야. 네.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는 너를 반겨 놀았도다. 야, 여기까지만 슬픕니다. 아유, 이 가슴에 사무쳐서 어떡합니까? 이게 봉선아. 여러분들, 이게 일제시대 때 우리 학도병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이게. 네. 네? 이게 옛날 노래들은요, 이게 사음절로 돼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전화드려서 이런 얘기 하니까 여러분도 놀라셨나요? 예, 이게 사음절로 돼 있어서, 예, 거의 시를, 그 가슴속에 한 맺힌 그 시를 음악으로 표현했던 옛날 음악들이 진짜 지금 와서 보면 이 정서가 기가 막힌, 그 반주음들이 약간 촌스러워서 우리가 약간 그런 구시대적인 그래서 그렇지 네. 진짜 음악입니다. 진짜 옛날 선인들이 그 이런 원각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서 네. 이제 약주나 달빛에서 나라 걱정할 때 쓰던 그 시들이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 처량하다. 처량한데 네. 방법은 그 좌파야 한 500만 명, 우파야 500만 명. 거기서 자신들이 다 기생을 했으면 좋겠는데 음. 큰 뜻에서 말고요. 좀 좁게 보자면 기생을 하기 위해서 좌파를 하든 우파를 하든 그래요. 당신네들은 그래도 살기 위해서라도 했는데 이게 내가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도 뭔지도 모르면서 좌파를 하셨거나 우파를 하셨던 분들 아유 축하드려요. 여러분들 아주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예. 사실은 그들이 스스로가 스스로 "나 좀 죽여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각제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김종인이 이 이름 한 방으로 더 끝난 거고 이건 네. 어차피 뭐 2-3 개월 전에 저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서 요 시 하나랑 그다음에 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네. 이건 뭐 일어날 일에서 이거 우리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교수님하고 이제 제 생각을 쏟아내는 것보다 지금 민영화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렇죠. 요즘 물 민영화 얘기 물밑 많이 나오죠. 네. 야 여러분들 이 민영화 이게 이거 좌우로 떠나서 얘기할게요. 교수님 저는 이거 교수님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나는 무섭게 보고 있거든요. 정말 무섭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영화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은 민영화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민영화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국민 세금을 들였단 말이죠. 국민 세금을 들여 놓고 그 세금을 들여 놓고 나중에는 민간에게 밀어 준다? 그 자체가 굉장한
그 이권을 밀어주게 되는 그 또 하나의 그냥 대장동 사태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말이 좋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거 이런 현상들을 다 국민 투표에 붙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게 국민들이 집단 지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엄청난 집단 지성이 나오거든요. 예, 네.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 이거 좌우로 떠나서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이거 제 생각 아닙니다. 오랜만에 아까 낮에 이제 통화를 좀 하게 됐는데, 네, 강원도에 계시는 그분한테 선배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잘 지내? 그래가지고, 예, 형님 잘 지냅니다. 그랬더니, 너 이거 민영화 이거 어떻게 보니? 그러더라고요. 네, 형님 그 민영화 하게 되면 뭐 교수님하고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얘기했어요. 네, 그랬더니, 야, 너도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선배님은 뭐가 보이십니까? 그분은 그 행시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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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는 원래 경제학 쪽에 좀 밝으신데. 자, 민영화를 하게 되면 빚은 약 우리 국가의 어디를 민영화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음, 공기관들이 지금 가져놓은 게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약 한 3,700에서 약 한 4,000조 정도가 지자체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 바라보시는데, 네, 나는 상상도 못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네, 이분이 여러분들 그냥 7급, 9급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민영화를 국가가 자체적으로 민영화를 돌리겠다는 얘기는 외국 투자 자본이 안 들어갈 거라고 봐? 그 외국 네, 투자 자본이 들어가겠지. 외국 투자 자본이 들어가서 정상화를 시키면서 저는 처음에는 구조조정을 생각했어요. 네, 봐봐. 그러니까 걸려드는 거야. 구조조정은 하긴 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 철밥통을 때려 부시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좋겠지. 하지만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생산에 대해서 원가 상승률에 의한 그다음에 외국 투자 자본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외국 기업이 되는 거겠죠. 거기에 중국하고 맞물려 들어가고 걔네 그 수익률 맞춰주기 위해서 그다음서부터 성장시켜 버리면 이거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 팔아먹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분 말씀은 그냥 그래요. 이거는 민영화다 아니다가 아니라 민영화를 하는 건 찬성하신대요. 단지 그 안에 자금이 세탁이 돼서 외부의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이건 죽어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현재 네, 대한민국 꼬라지에서는. 이건 여러분들 정말 그분이 똑똑하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분이 한 10 몇 년간을 몸담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바라보는 시각은 민영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거 국민들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네, 갑자기 그냥 여기 시청자 수하고 이 댓글이 좀 정신이 없어지네요, 좀. 저는 뭐 신경을 안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화를 한다는 게 여기 함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민영화를 하는 거예요? 국내 순수 자본을 갖고 민영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내 순수 100%. 이거를 원래 우리나라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 투자본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법규 자체는 맡겨져 있어요. 이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제 지인분을 비읍, 시옷 이런 취급하시려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민영화는 하게 될 때 공기업 성향을 띠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외국 투자 자본이 들어오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각제도 지들 멋대로 밀어붙이고 한쪽에 500만 명, 오른쪽에 500만 명, 좌쪽에 500만 명, 1000만 명이 미쳐 돌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 밑자금이 대한민국 돈이라고 하면서 세탁해 갖고 그거 하나 못 들어가겠냐고요. 이거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우리가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모든 생활에 밀접한 또 기업을 해야 되는 공장이 해야 되는 이것 자체에 기반이 되는 이 기반 시설 자체가 볼모로 잡힐 수가 있다고 민영화에 대해서는 찬반을 논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떤 민영화를 할 거냐? 국내 100% 민영화를 한다고 할 때는 지분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교수님. 네, 그 지분율에서 어떤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SOC 사업을 하나 보자 그러면 저한테 너 건설업 할 때 SOC 사업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 힌트를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SOC 사업이 여러분들 뭐냐면은 인허가 풀어주고 그린벨트에다 인허가 풀어주고 고속도로 나는데 그 인허가 다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로에 대해서 15년에서 20년간의 수익은 그 기업이 가져가고 그 이후에 국가로 귀속시킨다. 이 개념이 SOC 사업인데 네. 그러면 민영화를 보자는 거죠. 자, 국가 부채에 대해서 워낙에 말이 많았던 게 보수 세력입니다. 네. 그리고 좌파 쪽에서 좌우로 떠나서 국민들이 철밥통을 때려 부셔버려라 이거에 대해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근데 그 민영화가 돌아가는데 어떤 민영화가 들어갈 거냐. 만에 하나 자금이 해외 자금이 세탁이 돼서 들어간다. 네.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생활해야 되고 불 쓰고 우리가 회사를 가야 되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전기서부터 모든 생산 이 산업화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생활서부터 직장까지 직간접적으로 되어 있는 밀접한 부분들이 외국 투자 자본의 지분에 다 넘어가 있다. 나라를 통째로 갖다 준 것보다 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민영화를 하는 거는 좋은데 과연 어떤 민영화를 할 거냐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전력공사 있죠. 한국전력공사가 1년에 발주하는 공사 규모 자체가 20조가 네. 넘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상상도 못하는 그 비리들을 민영화라는 너울로 민영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민영화를 할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브리핑이 없어요. 그냥 민영화만 하겠다. 이게 외국 투자본이 들어갈 건지 국내 순수 자본이 들어가는 건지 뭐 러시아에서 올 건지 중국에서 올 건지 미국에서 올 건지 어디 누구한테도 올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민영화하겠다. 그냥 구조조정만 하겠다. 미치는 거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은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민영화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그 논의를 하는 언론들을 보면서 정말 쓰레기라고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론은 정부가 대통령이 민영화를 하겠다. 민영화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민영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민영화를 선택을 해서 어떤 식으로 공기업들에 대한 지자체들에 대한 그 국민적인 세금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고 어떻게 빚을 없애나가야 된다라는 그 국민들한테 브리핑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민영화 하겠다? 민영화 반대다. 민영화 찬성이다. 국민들한테 밑밥 하나 딱 던져주니까 그래 자 싸워봐. 민영화 반대. 민영화 반대하는 애들은 거기에 속해 있는 애들이겠죠. 공격 근무하는 애들이겠죠. 그리고 첫 스타트 단계는 여기다. 얘는 나중이다. 한번 시작이 되면 나머지가 다 줄줄이 다 넘어가게 되고 뻔하니까 한번 해봤더니 효과가 매우 좋다. 효과 당연히 나오겠죠. 구조조정 들어가는데 모든 불필요한 비용을 싹 다 없애준다. 국민들은 와 하겠죠. 근데 그 작업이 그 자금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자금이 들어갈 건지를 저는 요거를 갖다가 이 국민투표 시민연대를 방향 돌린 게 아니라 이 국민투표 시민연대를 해야 되는 거는 내각제도 막아야 되지만 네. 여러분들 어떠한 민영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선배분이 만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에 하나 외자본이 들어와서 세탁이 돼갖고 국내 자본으로 분갑을 한 다음에 들어가 버릴 경우에는 처음에 1년, 2년, 3년, 4년 동안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상상도 못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와 에너지 저가 공급해 해줄 거랍니다. 그러다가 정상화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하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이제 노비 수준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이 노비예요. 지금이 노비. 그리고 앞전에도 우리는 노비였고요. 세금 내는 노비였고 이제는 노비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만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에 하나 그 놈들의 그 자금이 세탁돼서 국내 이거 순수 자본입니다. 이런 식 언론이 어느 누구도 묻질 않잖아요. 어떤 민영화를 할 건지 그리고 연금에 대해서 개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항상 얘네들은 제목만 던져요. 저는 정말 이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썩었어요. 누군가 개혁을 하겠다, 누군가 민영화를 하겠다. 그러면 언론이 물어야 될 거는 여러분 우리가 민영화를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이 지랄할 게 아니라 어떤 민영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민영화를 하게 되면은 기업에다 넘어갑니까? 국민들 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까? 아니면 국내 자본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아니면 외국 투자 자본으로 넘어가게 됩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기업들만 하더라도 외자본이 들어와서 야금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어요. 외국 기업으로 넘어간 걸로 끝나죠. 이거 공기업들은 외국으로 넘어가는 걸로는 안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각제는 우리가 못 막았어요. 뭐 계속 네. 얘기해봐야 어쩔 수 없는데 이제 민영화도 저는 못 막을 거로 봐요. 그러면은 그거에 되었을 때 우리는 지나간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곱씹어 볼 필요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 학습이 좀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좌나 우나 한패거리라는 걸 알았으면 갑자기 왜 민영화를 한다 그랬지? 민영화를 한다 하는 순간 공직자들한테는 응? 공공의 적이 돼 버리는데 근데 왜 민영화를 한다고 했었을까?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 교수님은 이미 감은 다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예요. 만에 하나 그림을 살짝 그렸을 때 그거대로 100%는 아니겠지만 결과값은 정말 무서워지겠죠. 네. 전기를, 도시가스를, 물을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공기업들 자체를 민영화로 만들어서 외국 투자 자본이 들어온다. 그 민영화로 그러니까 국영기업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국민들을 위한 거였는데 그 국민들을 위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야 우리가 운영 잘못했어. 네가 돈 갖고 들어와 갖고 구조조정을 좀 한 다음에 너네들하고 여기서 수익을 좀 맞춰줄게. 그 어떻게 수익을 맞춰줄 건데요? 저는 이렇게까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네. 진짜 그 교수님 저는 오늘만큼은 저도 교수님한테도 엊그저께도 우리 되게 솔직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나라 이따구로 돌아가는 거 보면 교수님을 방송을 열렬한 보는 팬이자 옆에서 지켜보는 함께 가겠다고 또 말씀드렸던 저지만서도 한편으로는 국민들 정말 이따구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방송을 혹시라도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뭐 공무원 한 7급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비웃는다? 예, 비웃어 주세요. 괜찮으니까. 그런다? 그러면요. 예, 그렇게 합시다들. 나라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요. 이 씨부랄이 진짜 아니요. 욕하려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서로 예? 우파 좌파 빨리빨리 가 갖고 우리 줄 서고 예? 그렇게 합시다들. 진짜 나는 무슨 이 국민 제가 자꾸 국민성이라든가 이 국민들이 정신 차린 게 아니라 이게 한 20년 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조센징이라는 단어하고 국민성이라는 단어가 정말 한 20년 전서부터 수많은 선배들한테서부터 진짜 한국의 이 국민성을 진짜 뜯어 고쳐야 된다. 이 국민성이 너무 더럽다. 정말 더러운 종자들이다. 이 말들이 어느 한 개개인을 갖다 놓고 놓을 필요도 없어요. 나라를 걱정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어디까지를 도대체 인간의 그 양심과 이게 이게 무슨 이게 나는 이게 잔머리 대회하는 것 같아요. 한국판 정치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네가 그렇죠. 잔머리 더 잘 돌려, 내가 잔머리 더 잘 돌려, 네가 사기 더 잘 쳐, 내가 사기 더 잘 쳐. 나는 여러분들 저는 예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 입에서 나왔을 뿐이지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민영화 내일서부터 두고 보세요. 나는 민영화 찬성, 나는 민영화 반대. 이렇게 하는 국민이 한 1,000만 명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그냥 이 방송에서 요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는데 어떤 민영화를 할 건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민영화 아니다. 세상에 교수님도 연구라는 걸 해보셨는데 국가에 나아가는 정책을 방향을 잡을 때